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인더 엉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페 창업할 때 비용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참 부담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기계빨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커피 머신을 굉장히 고가의 머신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본 장사의 틀을 이해를 하고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지금 이 영상은 한 번도 카페 창업을 해보시지 않고 앞으로 작게나마 시작해서 더 성장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카페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커피 머신, 그리고 냉장고, 쇼케이스, 그리고 블렌더, 제빙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계 값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카페에서 쓰는 물건들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기계들이 많아요. 머신들 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하고요. 중저가 보급형이냐, 뭐 상급형이냐, 아니면 뭐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계들도 있고요. 사실 기계는 비싼 게 좋은 게 맞아요. 커피 맛을 더 잘 내기 위해서는 비싼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 저도 그랬고요. 저는 처음에 창업할 때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커피 머신이 보통 중저가 보급형도 새 제품 사게 되면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저렴하게 사려면 주변에 업소용 중고기기를 취급하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수원이면 수원 중고기기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가보면은 커피 머신 다 싹 청소하고 AS 다 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머신 업체들 중에서도 새 제품도 판매를 하고, 아니면 중고 머신들 폐업한 매장에서 싸게 매입을 해와서 안에 부품들만 교체 수리해서 외관 깨끗이 청소해서 파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커피 머신이랑 글라인더 포함해서 한 400 안쪽으로 글라인더까지 맞출 수가 있었어요. 창업 비용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커피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에서 절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일단 창업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부분은, 냉장고는 사실 새 제품을 쓰건 중고 제품을 쓰건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냉장고든 냉동고든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진짜 단순해요. 중고 기기 업체에 가보시면은 진짜 요즘에 폐업하는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 중고 냉장고, 중고 냉동고 정말 많습니다. 제빙기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1500짜리 테이블 냉장고라고 해서 저희 커피 머신 밑에 받쳐놓는 가로로 된 냉장고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1500짜리로 했을 때 한 돈 100만 원, 100에서 120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고 업체 가서 살려고 하면 60만 원도 안 해요. 다워박스라고 해서 뭐 아래는 냉장고, 위에는 냉동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도 한 돈 100만 원 한다 치면 중고로 샀을 때 한 4, 50만 원밖에 안 하고요. 사서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냉장고가 뭐 새 제품을 사봤자 AS 1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AS 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 1년만 지나면 결국은 중고 냉장고가 된다는 거죠. 중고를 사와도 1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 정말 낮아요. 왜냐면은 쓰고 있던 사람한테 중고로 사오는 게 아니고 그 중고 기기 매장 자체가 폐업하는 매장에서 헐값에 사와서 그거를 노후된 부품들을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싹 해서 전시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 팔리게 됐어요. 이제 물건 배송하기 전에 그 사장님들이 다 실제로 가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외관만 조금 낡았을 뿐이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제빙기. 제빙기도 저도 중고 기기 매장 가보고 깜짝 놀란 건데, 백다방이나 주시같이 대형 제빙기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박리로 다매하는 것들. 그런 경우에는 한 200kg 정도 제빙기를 쓰더라고요. 보통 새 제품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돈 하거든요. 그런데 한 1년, 2년밖에 안 쓴 그 제빙기가 15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반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기기를 세팅하는데 비용 반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그 비용을 여러분이 매장 인테리어 하는데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예쁜 매장을 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기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인테리어.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정말 창업 비용 중에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인테리어 견적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보는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인테리어 AS가 잘 되는가예요. 견적이 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뭐 인테리어를 한 3천만 원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 적정 비용은 한 2,000에서 2,500 사이예요. 하다 보면 더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천장을 노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장 철거를 했는데 와, 전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인건비가 추가되고 뭔가 작업 비용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예산이 3천밖에 없었는데 2천만 원에 하기로 했었는데 추가되면 3천만 원 안쪽에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3천만 원 있습니다. 3천만 원에 끝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네 3천만 원 맞춰드리겠습니다 하고 천장을 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돈 구할 구멍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무리하게 대출받게 되고 뭔가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는 AS가 잘 돼야 돼요.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대표님 뭐 사장님 여기 인테리어 이거 하자가 됐는데 좀 보완해주세요, 수정해주세요, 이거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여야 돼요. 그런 책임감 있는 분들에게 해야지.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저 정도면 인테리어 한 2,000에서 2,500 들어갈 것 같다 지금 말한 대로 하려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디서 되게 저렴한 업체가 있어서 1,500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500에서 1,000만 원을 더 아꼈죠. 그래서 싸게 했네, 그래 뭐 꼼꼼히 잘 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심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분들이 공사를 하시다가 자꾸 뭐가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포기하고 나 못해 하고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다른 업체에서 또 데리고 와서 다시 그 비용이 또 들게 된 거죠. 결국은 그분들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는 절대로 싼 업체만 찾지 마세요. 정말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길 바래요. 그게 정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고요. 우선 이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이 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할 때는 큰 비용 들어가는 게 또 이런 실질적인 것들 말고 깔고 앉는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이게 참 나갈 때 어차피 찾는 돈이긴 한데 초기 투자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보증금이 너무 크지 않은 매장에서 하는 게 좀 나을 거다라고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요즘 경기에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저 포함이죠.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예요. 권리금은 결국 주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들어와서 내가 수익만으로 그 원금을 찾는다?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그러니까 권리금도 될 수 있으면 거의 없는 곳, 비어있는 뭐 공실난 상가도 좋고요. 거기서 자리를 잡고 성장을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권리금을 너무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것보단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권리금만큼 여유 자본을 갖고 있으면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매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일에는 어떤지, 주말에 어떤지, 그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 타임에는 어떤지, 직원은 몇 명을 쓰는지, 어떤 메뉴가 주로 나가고 테이블 객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지만 그 권리금이 합당한 건지 아니면 내가 눈탱이를 맞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우연히 갔는데 여기 사람 많다, 뭐야, 권리금 이 정도 줄만 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말 저녁 시간에 장사 잘 될 때, 뭐 평일 점심시간에 오피스 상권이라 사람들 많이 줄 서 있을 때, 이럴 때만 가보고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그 권리금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꼼꼼히, 전주인이 진짜 귀찮아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장사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게 모은 돈, 힘들게 대출받고 그런 돈 투자해서 하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상 요 정도 되면 창업 비용을 많이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아마 이게 뭐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싶으시면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